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상큼한 꽃향기와 함께 네. 하고요. 시원해진 옷과 함께 합니다. 맞습니다. 꽃향기 맞아요, 근데? 꽃향기 아닌가요? 이거 무슨 향일까? 네. 특이한 향이네요. 네. 그러니까 향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꽃향기와 함께 음. 상반기 반도체 대결산 두둥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네. 하반기 전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일단은 대표님 그 투자 책에서 음. 미국 주식의 비중을 좀 늘리자라는 네네. 말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미국 반도체주를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갓비디아, 엔비디아 빼놓을 수가 없죠. 지난주에 저희가 가볍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시총 3조 달러 회복을 했고 네네. 목표 주가도 200달러로 상향이 좀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하반기 주가 상승 좀 기대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이번에 그 고점 대비해서 16% 조정을 받았기 네. 때문에 충분히 그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너무 빨리 이제 또 들어올려 버리네요.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이제 결국 이제 하반기 뭐 시장이 그렇게 녹록진 않은데 적어도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 대선 이전까지는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분위기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 실적 전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요? 네. 왜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투자 아이디어가 똑같은데요. 네. 실적 성장률이 아마 좀 꺾이지 않을까. 워낙 서프라이즈였어서 맞습니다. 성장은 계속 하는 건데 성장률이 네네. 우리 보면 작년 4분기가 네. 265% 매출 성장률이었고 그리고 지난 분기는 262%였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둘 다 400%대 성장률이. 그러니까 아마 웃음이 다음 나오는 분기에서는 서프라이즈. 네, 그 정도의 네. 성장률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하고 성장률이 좀 동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 아직까지 몇 달 남았습니다. 네. 실적 전에 조심하자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실적 후에는 괜찮나요? 뭐 만약에 좀 빠지면 다시 또 네. 매수하면 되겠죠. 그런 의미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 이제 다다음 주죠. 7월 15일에 1대10 주식 분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네네.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늘면서 네네. 191을 또 제치고 S&P 500 시총 10위까지 또 가기도 했잖아요. 네네. 분할 후에 주가 좀 더 상승이 나올까요? 굉장히 이제 AI 시대에 굉장히 기회를 잡았어요. 실제로 그 미국 테크 기업들 중에서 AI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회사는 엔비디아거든요. 네. 그 다음이 브로드컴이요? 맞습니다. 오. 네, 브로드컴이 사실 굉장히 많은 AI 수혜를 누리고 있고요. 네. 원래 브로드컴은 거의 20년 동안 거의 재미없었어요. 주가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인터넷 혁명 월드와이드 웹 될 때 그때 이제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하고 GPS, 뭐 이더넷, 뭐 랜 관련 칩셋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 시대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그 모바일 혁명 시대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있지는 않았어요. 뭐 스마트폰이 뭐 여러 가지 GPS나 뭐 블루투스 들어가는데 이게 뭐 핵심 기능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요게 이제 주문형 AI 반도체 있잖아요. 네. 구글 TPU 같은 것들을 이제 브로드컴을 통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이 좀 주목받게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틱톡,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브로드컴하고 손을 잡고 네. ASIC 주문형 반도체 설계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수혜를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퀄컴. 퀄컴은 올해도 뭐 주가 반응 되게 좋았죠. 근데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퀄컴을 포트에서 제외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모건 스탠리가 5월까지만 해도 뭐 TP 상향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제외한다는 게 워낙 단기간에 올라서 그런 건지 뭔가 이슈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면 네. 사실 지금 핵심 디바이스가 두 개잖아요. 네. 스마트폰하고 이제 PC. 근데 스마트폰을 주도하는 거는 지금 애플이잖아요. 네.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 그리고 이제 AI PC를 주도하는 게 인텔이나 AMD가 아니라 사실 지금 퀄컴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들 이제 코파일 플러스를 이게 온디바이스 AI를 돌리려면 요구되는 하드웨어 스펙이 기본적으로 40톱스라고 해요. 40톱스. 톱스. 그러니까 AI 연산을 초당 40조 번 돌릴 수 있는 그게 그 정도 돼야지 우리 코파일럿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그런 건데 사실 그 정도 기능을 지금 맞출 수 있는 현재 나온 칩셋 중에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의 NPU 그 성능이 45톱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애플이 이제 내놓은 M4라는 칩 있잖아요. 맥북용. 그게 한 38톱스 돼요. 인텔하고 AMD 같은 경우는 빨리 지금 NPU 쪽에 이제 그 면적을 늘리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윈도우 OS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 인텔하고 AMD 칩 기반으로 설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X86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그쪽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퀄컴 칩에서 돌리려고 하면 안 되겠죠. ARM 기반의 칩이니까. 그리고 그걸 에뮬레이터라는 걸 써서 전환을 해줘야 돼요. 예전에 애플도 인텔 칩 쓸 때 이제 그런 식의 그걸 했는데, X86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ARM 기반으로 돌리려면 뭔가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버그들이 나오고 매끈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롤 있잖아요. 롤 네. 게임 아시죠? 네. 음. 그런 것들이 잘 안 들어가고, 그리고 뭐 어떤 금융 보안이 좀 뭔가 미흡하고 이런 것들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데, 큰 문제네요, 약간. 큰 문제죠. 근데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은 OS 업체가 중요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이제 그럼 다시 우리 X86 쓸래? 이렇게 네. 안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AI 하려면 결국 ARM 기반의 저전력 칩이 필요해지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기존에는 X86 기반으로 돼 있는데, 예전에 아이폰이 그랬듯이, 스마트폰이 그랬듯이 이제 이쪽 ARM 기반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키울 거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을 디버깅 되고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퀄컴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실망을 준 부분들이 있는데, 큰 이슈는 아니다. 그래요? 시간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독주 속에서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 AMD. 네. AMD가 올 하반기에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그런 말들도 나오던데 어때요? 좀 하반기에는 더 좋을까요? 일단 지금 엔비디아의 그 H100이라는 칩에 네. 대항할 수 있는 칩은 MI300X라는 네. 지금 이제 AMD 가속기밖에 없는데, 근데 생각보다 약간 낙수 효과가 지지부진해요. 사실 뭐 파운드리에서 TSMC 낙수 효과를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이 기대했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하고. 네. 그러니까 대체를 못하는 네, 거죠? 좀 약간 AI라는 게 결국은 선도체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좀 대체하는 흐름들은 없고, 네. 숫자로 확인되는 건 없고요. 그 이유는 결국 쿠다를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크고, 물론 이제 AMD도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쿠다를 이제 컴파일해서 쓸 수 있는 ROCm6라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제공해줘요. 전환 성공률이 95%면 괜찮죠. 네. 네.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은 이 5%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 5%가 뭐 네. 에러는 어떡하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0%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칩 가격이 절반이라도 이제 네. 엔지니어들은 이게 너무 그 조금의 오차도 되게 크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구나. 그렇죠. 이게 뭐 프로그래밍 하면 네. 사실 뭐 데이터 시트가 엄청 되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 줄 뭐 이렇게 잘못 입력해 놓으면 알 수 없는 막 버그가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엔지니어들 하는 일인데, 네. 일단 싫죠. 그렇게 그러네요. 되면 네, 불확실성이 싫은 네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액분하면서 네. AMD보다 가격이 한 $30 정도 낮아졌잖아요. 거죠. 네네. 그러면 엔비디아랑 AMD를 좀 놓고 봤을 때 뭔가 투자 비율을 좀 나눠보면은 AMD가 어느 정도의 매력도가 있을까요? 엔비디아 대비해서. 사실 엔비디아도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왜냐면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되기 네네네. 때문에, 저는 만약에 뭐 엔비디아에 자기가 10이라는 만약에 포트 비중을 했다 그러면 AMD는 뭐 2나 3 정도? 오, 되게 적네요. AMD. 되게 높은 거죠. 엔비디아 대비해서 그 정도 비중을 가져가면 그래요? 적지 않은 거죠. 네. 오, 숨은 강자 네. ARM 얘기도 해볼게요. 네네. 나스닥 100에 편입되기도 했는데 지금 PER이 100이 또 넘더라고요. 네. 근데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순이익이 약간 감소했다. 그래도 성장 잠재력은 높다라고 하던데 ARM은 밸류가 좀 어떨까요? 밸류로는 사실 ARM 가지고 네. 할 이야기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사실 PSR 가지고 네. 상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RM이라는 그 아키텍처가 네. 기존에 모바일 칩셋 쪽에서 거의 독점적인 회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ARM 기반으로 애플 칩도 만들고, 뭐 퀄컴 스냅드래곤도 만들고, 뭐 대부분 ASIC 자체 설계 칩은 ARM 아키텍처 기반을 만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PC 쪽하고 서버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칩들도 다 네. ARM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독점 업체잖아요. 네. 독점 업체가 일단 시장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엔비디아처럼 질주를 할까요? TSMC처럼 가격 올리겠죠. 아, 후발 업체들이 네. 약간 이제 거의 못 따라오는 거 보니까
파운드리 가격을 무시무시하게 올리고 있잖아요. 나밖에 없구나 하고. 그렇죠. 이제. 원래 독점업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암이 딱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당장은 얘가 침투해야 되잖아요. PC나 서버 쪽에 시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을 올리진 않겠죠. 근데 나중에 다 먹었어. 그러면 결국 수수는 아닐까요? 무섭네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지금 당장 밸류 가지고 물론 스토리밖에 없긴 한데요. 굉장히 리즈너블하지 않나요? 네, 스토리 자체가. 하긴 주식은 좀 기대감으로 가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암의 저전력 아키텍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오픈 소스처럼 돼 있는 리스크5라는 기술밖에 없는데 네. 사실 그 리스크5의 개발 난이도는 뭐 짐 켈러 정도의 슈퍼 엔지니어가 아니면 사실 핸들링하기 힘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 일부 칩 업체들이나 그 정도만 하고 있고 여전히 암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고 애프터 마켓에서 많이 빠졌던 어떨까요? 좀 하반기에는 어떨까요? 실적이? 미 대선 전까지 아, 미 대선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지금 박빙이잖아요. 둘이 네. 막 박빙이면 재선 되려면 대통령 무조건 주가 좋아야 돼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제넷 옐런이고 전임 연준 의장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재정을 굉장히 많이 비축해 놓고 있고 이거를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대선 전을 앞두고 뭔가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개인들이 자산에서 주식 비중 굉장히 높아요. 50%가 훨씬 넘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10% 초중반밖에 네네.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 내리면 싫어해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다 자기들 뭐 그 401k라고 해서 그 퇴직연금도 다 주식으로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재선되려면 주가 띄워야 돼요. 아. 그래서 지금 재정하고 금리는 또 아직까지 안 내렸죠. 네네. 네, 파월이 또 공화당 당원이지만 네. 트럼프하고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하고 재정으로 뭔가 두세 달 펌프하면 네, 펌프라고 굉장히 저렴한 말씀을 했지만 펌핑을 하면 네. 네, 그러면 이게 단기 랠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미국 테크주들은 네, 그렇게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줄 세우기잖아요. 네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평가했을 때 네. 뭐 좋은 주식?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식을 줄 세우게 한다면은 좀 네. 어떻게 순위가 될까요? 지금 그냥 M7만 끌고 가도 제가 봤을 때는 다? 충분히 뭐 예, 다이소잖아요. 그래도 순위를 매겨주세요. 순위요? 네. 글쎄요. 지금 만약에 제가 이제 하반기 시장 뷰로 산다 그러면 네. ASIC 설계 쪽 생태계 밸류 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온디바이스 AI 쪽 컨셉으로 보면 애플이나 테슬라가 괜찮고요. 그리고 자체 설계 쪽에 인프라인 암홀딩스 그리고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회사들 네,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이 약간 좀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어벙해 보이는데 네. 열심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AI 시대 들어서 아마존이 어벙하긴 한데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밀리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존이 그래도 좀 뭔가 보여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픽 종목들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제는 하반기에 포커스를 한번 둘게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좀 하반기에 많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반도체 주주 안에서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좀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리지만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장이다. 네네. 그때도 뭐 못 보는데 뭐 그런 소리 하세요 그랬지만 네. 결국 지나고 보니까 그죠? 네, 맞았어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훨씬 낫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딱 지금 분기점인데 하반기는 시장 난이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좋다고 그래서 네. 덜컥 사시면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굉장히 좀 조심해서 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반기 시장만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나아 보여요, 사실. 네. 대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 그 단기 랠리 네네. 말씀하신 그게 이제 결국은 달러 강세로 또 네.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환율이 1,400원 막 터치하려고 진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벌어들이는 달러의 지금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달러의 능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지금 환율이 저렇게 된다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달러 바꿔서 미국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서학개미들이 좀 많아지긴 했죠. 그렇죠. 네.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아요. 오. 근데 미 대선 이전에는 한번 익절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 봤으니까 국내도 섭섭지 않게 넣어줘야겠죠. 보통 저희가 목요일마다 이제 촬영을 하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저희가 녹화 중이에요. 어땠을까요? 2분기 매출액 역대 최대치 기대하고 있는데 실적 어떨까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좋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보면 네. 그냥 레거시 메모리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 디램 쪽하고 낸드 쪽 비중이 제일 높고 그쪽 지금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물론 이제 HBM도 좋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이익에 많이 기여될 것 같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이 지금 가격 반등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재고 손해 봤던 거 환입되는 그런 거 금액들 꽤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좋게 기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한 2분기에 5조 이상 저는 이익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DS 부문은 그래도 한 4조 초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가 더 네. 전분기는 1조 더 많이 벌었고요. 네네. 네, 삼성 DS 부문보다. 그게 이제 HBM이 워낙 마진율이 좋아서 그렇고요. 네. 그 갭이 이제 좀 좁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삼성 음. 그 지난주에 이슈가 좀 있었는데 파운드리 공장에서 결함이 있었다라는 네네. 기사도 좀 봤거든요. 네. 근데 뭐 재활용 불가능, 막 전량 폐기, 네. 손실 1조 원, 막 이런 루머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삼성이 또 부인을 강하게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런 부분? 네. 뭐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정확한 것도 내용은 알긴 힘들겠지만 네. 저렇게 전면으로 공식 부인한다 그러면 음. 아마 그 말이 맞겠죠. 나중에 만약에 네. 이게 부인했는데 숫자로 확인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조금은 네, 있을 근데 수도 이제 있겠다. 뭔가 그 트라이얼한 수준을 조금 넘는 에러가 나지 음. 않았을까. 그 웨이퍼 쪽에서 뭐 이런 의혹은 충분히 가능하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확실성으로 좀 인지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제 보면 그 네.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다가 삼성이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나서부터는 네. 반등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약간 좀 굵거는 가름되는 것 같아요. 그 이슈는. 근데 이제 HBM 이제 언제 들어갔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삼성 쪽에서 이제 그런 메시지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강하게 네, 부인하고. 강하게 부인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거 자세 안 나오게 이런 걸 왜 해? 그랬지만 요즘에는 진짜 네. 시장에서 믿어버리니까 어. 빨리빨리 이런 거 그쵸. 대응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정말 스페셜하게 미국 주식, 반도체 주식 점검해봤고요. 국내 주식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실 때 좀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